안녕하십니까. 전남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배움의 태도에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잘 모르든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이 질문자는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왜 그렇지? 하고 고민을 하고, 기존에 알던 것이 맞지 않으면 먼저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하라고. 근데 이제, 의심하는 태도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은 안 됐죠. 근데 이제 그 의심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받아들이는 것과 의심이 충돌했을 때 둘 다 기억하거나 하면 되는데, 의심이 주가 되고 호기심이 반대가 주가 되면 이 받아들이는 걸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받아들이고 직접 해본 다음에 좀 다르면 질문해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사고력이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비판력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둘 다 그래요. 뭔가 가르쳐주면 먼저 비판부터 해요. 그거 맞나? 그거 해야 되나? 나 이걸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다를 위해서 이걸 녹화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흰색으로 해야지. 자, 배움의 자세에서 이 배운다는 것은 이제 학습이에요. 그 수용 측면에는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학의 학, 배울 학. 배우면 기초 용어부터 그 학문의 체계나 기초 구조들을 차곡차곡 한 단계씩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학문을, 수학을 배우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 자체를 못하니까. 왜? 그런 약속으로 전 세계 공통 약속인데 네가 의문을 가져. 그럼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건데, 이걸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없어지는 의문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먼저 하는 애들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모방은 잘하는데 왜 그래요? 하지 못하니까 재구성을 못한다는 거지. 나중에 그게 습이에요. 습. 이렇게 날개 깃을 100번을 연습하면서, 자, 이렇게 나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받아들이면서 자, 뛰어봐 했어. 새한테. 그랬더니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럼 날지를 못해. 그래서 이 가지를 벗어나는 딱 놓는 과정. 이렇게 가지를 잡고 있지. 그걸 딱 놓고 뛰어드는 거는 학이고, 그런 다음에 습을 해야 돼, 날개짓을. 그러면 자기만의 나는 방법을 터득을 하거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은 기초적인 걸 가르쳐요. 기본적인 걸. 그 변형되는 거는 습에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공식을 공부한 다음에는 자기가 풀어봐서 자기마다 풀이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접근 방식이, 생각하는 속도도 그렇고. 어쨌든 수용을 잘하면 모방은 잘하는데 나중에 그대로 따라잡아서 이유를 몰라. 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급 학문을 다 수용을 하는데 수용 능력에 한계가 생겨. 받아들이는데 이게 왜 그렇지? 그냥 외우다 보면 너 외울 게 너무 많아져. 그런데 이렇게 재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이해를 하니까 외울 게 줄어들어.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기 전에 이해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용을 안 하고 이해만 하면, 받아들이질 않으면 받아들인 게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시기상으로도 수용은 빨리빨리 속도를 받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를 계속 먼저 하면 속도가 늦어. 천천히. 수학을 풀으라고 했더니 천천히 이해시켜주세요. 이해 안 하면 안 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나가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속도 있게 동영상을 빠르게 보고 공식도 빠르게 보서 일단 외우고 받아들이고 해서 외웠어. 무슨 일인지 순서도 알았어. 그러면서 사람들 문제 푸는 걸 보면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보세요. 그게 문제 나오거든. 그 예를 들어갖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줬거든.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를 또 풀어줘야 되고 또 풀어줘야 되고 끊임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수용이고, 처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수용인데 나중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이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또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빠르다는 거지. 자, 강의를 해서 이 수용이라는 건 강의자가 바라는 거야. 흐름을 알려주는 거거든. 집단을 앉혀놓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척척척척 일단 샘플을 보여주고 싸주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질문하면. 흐름이 끊겨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이따 질문해. 자꾸 그러는 거야. 질문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만약에 1대1 수업하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설명하다 막히면 그거 자세히 주변해주고 또 설명하고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 어차피. 그런데 본인이 똑똑한 애들은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요 부분은 이렇고 요 부분은 이렇고 요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다시 쭉 설명해주면 다 또 받아들이고 또 요 부분은 이렇고 요 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깊어져. 그럼 한 방에 끝나거든. 근데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멈춰있어.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뒤에를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이 배움의 자세에서 수용할 시간이냐, 비판적으로 의심해가면서 이게 이상한데?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생각한 이 학습할 시간이냐, 습할 시간이냐. 학의 시간과 습의 시간은 나누어진다는 거지. 근데 엄밀하게 습학이 아니라 학습이잖아. 그러니까 학 먼저 하는 건 맞다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수준이 높은데 이걸 내용을 거의 다 알아. 새롭게 배웠지만 알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도 알고 줄거리도 아는데 다 받아들인다? 저거 잘못된 건데 왜 받아들여? 이렇게 정리 찍어놓고 잡아두고 체크해두고, 그지? 체크해두고 가야지. 자, 보시면 토론을 할 때 보통 입론을 해요. 먼저 세울립. 입론을 하면 그 반론자가 그 입론에 대한 반론을 해요. 그러면 이 입론자 파트에서 다시, 예? 이렇게 입론을 하면 반론자가 질문을 하지. 그럼 입론자가 이제 설명을 해. 설명을 하면 이 반론자가 또 반론을 해. 그럼 그 반론에 대해서 제 결정을 내서 끝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A팀도 이렇게 하고 B팀도 이렇게. B팀도 입론을 해. 그러면 이 A팀이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해. 그러면 이 입론자가 다시 설명을 해. 설명을 하면 이 설명에 대해서 이 A팀이 여기서 반대를 해, 반박을. 그러면 이 반박을 듣고 사람 다음에 이 B팀이 결론을 내거든. 이렇게 해서 교차 토론이라고 이렇게 하거든. 왜 교차 토론을 시키는 줄 알아? 아니, 명확하게 상대방 입장을 얘기할 시간을 주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반론을 내야 되는데, 상대방 입장도 수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도 정확하게 안 이해하는 중간에 어설프게 반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의심과 호기심 되게 좋다는 거지. 의기심과 호기심을 이 수용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길게 할 때는. 자, 먼저 다 수용을 하고, 쌤, 이게 이런 내용이시죠? 잘 이해했네. 그런데 되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 왜? 시간상 이거를 생략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줄거리에서. 이거랑 동시에 얘기하면 니네가 혼동될 것 같아서 1차로 수용할. 그러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할 걸 다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아주 길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능력이 안 되면. 그래서 수용을, 자, 강의자가 이 수강자의 수용 능력에 맞추어서 해줘야 돼. 그런데 강의자가 너무 쉽게 설명하면 똑똑한 애들은 저거 잘못됐는데? 저게 문제인데?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잘못된 게 아니야. 능력이 더 되는 거야. 그럼 강의자가 그 수강자의 질문이 생기지 않을 만큼 더 논리적인 수준을 높이든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이건 나랑 안 맞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럼 질문하면 되거든? 근데 안 질문해.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에 의심을 가지고, 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설명해줬어. 그러면 걔가, 이거를 의심은 성공적으로 해소를 했는데 수용을 했느냐? 그 방법이 좋은 거, 장점. 안 했어. 안 써먹어,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학을 안 하고 습만 하잖아? 그럼 자기 방식으로 습한 거야. 배운 대로 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만 하고 어떤 애가 그래 공부법 맨날 알려주면 이거 왜 그래요? 설명해줘. 왜 그래요? 설명해줘. 공부법 이해를 빠삭해. 근데 한 번도 해본 게 없네. 자기가 스스로 이 습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그래 안 알려주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태식이가 수학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봤잖아. 네. 아무 설명도 안 했더니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렇게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 계속 그거를 해. 근데 그거를 강제로 이래서 이랬고 이래줘서 해봐. 그렇잖아? 그러면 그 맛을 잘 못 느껴. 스스로 깨달은 거랑 너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나 호기심이 있으면 일단 해봐라. 습을 해봐라. 라고 권하는 면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분석하고 알아듣고 그것을 어떤 것을 새로운 터전, 땅. 보통 사람들은 이 입장과 이 입장 두 개가 만약에 된다면 이 입장 사람은 이렇게 산이 평평하고 승산하기 좋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벽사기 좋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입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이 입장이 되면 당연히 반론이 생겨.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관점차가 생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입장에 가서 강의자가 강의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수강자한테 강의 듣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A하고 B로 칠 때는 B가 얘기를 하는데 A가 볼 때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가 못하고 있고 그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새롭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면 이 A가 이 B의 입장이 돼봐서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럼 가상으로 이걸 등산을 해보면 자기가 가진 A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니 이것 좀 해서 이렇게 줄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냥 읽으면 돼. 야 이거 그 글자로 정리하면서 쓰면서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뭐 그냥 보면 되지. 이거 더 요약하면 안 되겠니? 요약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써야지. 그러니까 이 입장을 시도를 안 하면 이 둘 다 입장을 알아야 되거든. 공부할 때는 하나 입장에만 머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수용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강사 입장은 얘기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 입장에서 니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이 A 입장을 얘기하면 항상 나는 B 입장에서 비판적으로만 들어야 돼. 그래야 균형을 맞춰주지. 도와주고. 그치? 그러니까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하고 그래 수용을 하지. 네가 공부하는데 힘들다는 거 알아. 주말에 나오기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주말에 이 정도를 하면 네 템포가 좋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안 그러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서 어떤 걸 가르쳐주면 한 번쯤 따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절실하게 나는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니네 방법 쓰면 뭐라고 안 할게. 니네 인생 선택이고. 그러니까 자 반론을 제기한대. 그러면 해도 돼. 이걸 충분히 깨주고 해나갈 수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강의자가 말을 할 때 선택해서 일부밖에 한 면을 선택해야 일관성 있고 만든 것이지. 내가 B도 얘기하고 A도 얘기하고 이 양면을 보는 것도 얘기하고 하늘에 보는 것도 얘기하고 그지? 이런 건 일반화의 몇 프로인지 얘기하면서 다른 형태의 산도 얘기하고 그럼 니네 머리 터져.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빠져. 강의를 할 때는 딱 주제가 한 개야 돼. 하나의 주제만 딱 얘기를 해서 하나의 주제밖에 못 배워. 사람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이 한 주제를 강화하고 배우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수용적인 입장으로 전달을 할 때는 전체를 전달하는 것이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전체가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꼬여서 가르쳐주는 건데 이렇게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되거든. 부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심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구성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연습할 때 우리가 증명사진 내게 하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서류 받을 때 네. 왜 다양하게 내게 하지? 이렇게 하고 왜 안 내? 되지? 그 사람 못 알아봐? 알아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사진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야. 기본을 보는데 이 변형된 예외가 되거나 변형된 모습이 돼서 기본을 바라보면 당연히 의문이 생겨. 왜? 이 예외에서 기본까지 가는 루트를 수백만 개를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완벽하게 통달해서 니네가 고등학생이니까
근해 공식 너 내가 1시간 동안 찍은 거 봤지? 네네. 근해 공식을 통달하면 중3 수학 반 끝난 거지. 네.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네. 똑같은 거요. 근해 공식을 그래서 1시간 동안인데 근해 공식 간절히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거 다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지? 그걸 물어보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근해 공식 왜 그래요? 하고 찾아보면 곰방곰방 해결되는 것을 그 질문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서 하면 결국 근해 공식. 이거 질문한 걸 하면 결국 근해 공식.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줬는데 내가 근해 공식 외웠나? 안 외웠대. 그래서 그 하는 과정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 과정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치? 그래서 먼저 수용하라는 거야. 그리고 수용하는 주체가 자, 어떤 사람이 광고를 해.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래. 그걸 막 몽땅 수용해서 그렇구나. 저 약을 맞으면 10,000명이 통치돼. 이렇게 하면 바보야. 그렇지만 우린 이 약 파는 걸 수용하라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기본적인 교양인 고등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수용해달라는 거잖아. 그걸 수용했던 치더라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누구나 나중에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했다고 내 가치관이 변동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야. 내 거는 이게 안정적으로 있어. 비판적인 자세. 하나의 관점을 더 배우는 거야. 수용이란 것은. 그 더 배워서 이 A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B를 더 확실하게 배울수록 A, B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더 뚜렷해져. 그래서 선수용. 학하고 습하라는 거야. 자, 먼저 수용하고 후에 비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뭐라고? 이렇게 약장 사건을 다 수용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 너는 이것도 못했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걸 다 수용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머물 필요가 없는 거지. 저 사람이 말하는 정확한 입장, 정확한 그 표현, 팩트가 뭔지, 주장이 뭔지 그거를 다 구분해 놓은 다음에 내 팩트, 내가 생각하는 팩트, 내가 생각하는 주장, 그럼 팩트끼리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 아까 주관객관 해본 것처럼. 그지? 네? 주장이나 감정끼리 비교를 해본 거고, 그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없으면, 그냥 물러내면 돼. 이 수용이 아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 수용이라는 것이 감정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근데 저 사람의 감정이 뭔지는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그러네 해야 되는데 내 감정부터 계속 얘기하고 내 주장부터 계속 얘기하면 내 입장하고 네 입장하고 두 개 다른 입장 확인한 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싸움이 나. 근데 그 사람을 수용을 해주잖아. 네가 막 답답하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 이래서 이래요, 이래서 이래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네 입장이 안 되려도, 네 편이 안 되더라도, 네가 그걸 이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해. 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의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한 거야.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건 두 번째고. 학하고 습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지? 이 관점 다른 것을 하나를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 향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어떤 사람이 알려줘. 근데, 자, 나 같은 선생이 니네한테 뭘 권할 때는 절대 니네한테 조금이라도 방해되거나 뭐 생각 없이 권하지 않아.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 이것 좀 써보라고. 이것 좀 밑줄 치라고. 이거 1시간 안에 한번 쳐보라고. 왜? 니네 없는 요소 있지, 여기에. 이게 산인데 이렇게 두 변만 보니까 이렇겠지만 이 동그란 삼이면 이거랑 대응되는 이거, 그치? 이런랑 대응되는 이거 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권해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분명히 낯설단 말이지 저거. 잘못된 거 같고 비판. 왜? 자기가 달리는데 바라보는 게 봐봐. 여기서 절벽 틀렸어? 여기서는 뭐 구릉 틀렸어? 그럼 내가 야 이거 구릉이니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그게 무슨 구릉이에요 son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벽이지. 저 모르네. 뭐 가르치는 게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릉이에요? 한번 설명해봐요. 그래서 들어보는 다음에, 한번 해본 다음에, 그 구릉은 면이 있구나. 그러면, 두 개 다니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면 절벽으로,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면 구릉으로 한번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니네가,
맨날 절벽으로만 가면 구름으로 가는 편안하게 가는, 나눠서 가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절벽인데 내가 공부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네. 이게 너무 가파르대.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구름으로 가.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 돌아갈 수 있는. 그치? 돌아가면 되지. 네. 어? 근데 뭐라고?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 네. 경사면이니까. 근데 안 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네. 그리고 그 시간도 집중하면 팍팍팍 갈 수 있지.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거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질문하신 거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도 모르잖아, 배움을.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왜 이런가 하고 고민을 하잖아. 좋은 거야. 그렇지만 자, 제일 처음 있는 걸 배웠어. 자, 2 더하기 3은 5예요.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왜요? 2 곱하기 3은 6이에요. 왜요? 이거 진짜 맞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그런지. 자, 그럼 대답해봐. 어떤 애가 질문했어. 1 더하기 1이 1에 못 받아들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증명해달래. 그래서 증명해줬어. 지식인에 찾으면 A4 4장이야. 1 더하기 1이 2인 거 증명하는 거. 수학과 중간고사 문제. 그거 설명해줘? 아직 수준이나 단계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야. 이해되지? 집합론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정설론도 배워야 되고, 다 배운 다음에 해나가는 거거든. 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2 나누기 3이 왜 2 곱하기 3분의 1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왜 뒤집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요. 질문을 안 갔기 때문에 발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역수도 배우고, 한등원도 배우고, 역원도 배우고, 그지? 예, 수에 대해서 방향성도 배우고, 배울 게 되게 많은데 아무도 질문 안 가져. 왜? 수영만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이분처럼 의심을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떠오르면 되게 좋은 거야. 써놓고 일단 수영하고 써놓고 그러면 뭐라고? 받으면서 똑똑한 거야.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수영까지 의심되는 것까지 다 써놓는 거야. 그런데 그 흐름을 끊으면 안 되지. 강사한테 야 이거 뭐예요? 다 끝나고 질문한 건 되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받아들이면서 학하면서 머릿속에 습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정신 능력이나 영역보다 더 이 강의 수준이 좀 낮았다는 거야. 그럼 더 어려운 걸 하잖아? 정신없이 받아들이는 그 나오는 것 아이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힘들어. 그런데 배울 때도 이거는 이해할 것, 이거는 배울 것, 외울 것, 이거는 받아들일 것, 이거 나눠줘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 개념 정의, 용어. 아니, 내가 바꾸면, 세 개가 다 바뀌어야 돼. 안 돼. 그럼 받아들이는 거야, 용어는. 자, 공식을 설명했어. 그러면, 이거 공식, 암기. 그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공식이 왜 나왔대? 근데 중간에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체크를 해놔야 돼. 그러면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줘. 기본 지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의심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거든. 또 봐. 내가 이렇게 하던데 또 어떤 건 이해한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 이거 팩트도 아니여. 주장을 해. 그럼 내랑 입장이 달릴 수 있어. 나중에 확인해보잖아. 출발점이 달라. 저 사람은 성선천에서 출발했고 나는 성악설에서 출발했고 저 사람은 개인을 중심으로 출발했고 나는 사회를 중심으로 출발했고 저 사람은 자유를 중심으로 출발했고 나는 평등. 그러니까 토론할 게 아니잖아. 토론은 먼저 흐름을 가르쳐준 다음에 이 양쪽 대립되는 요소 반대되는 요소는 토론을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언제든지 뭘 시키면 방학 동안에 캠프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조금 해준 다음에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딱 와서 아까 하는 건 이런 거로 다 받아들였어요, 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잖아, 이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심화학습 할 수 있어. 그거를 다 강의자가 한꺼번에 하게 되면 30분 강의할 거를 300시간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분 그럼 답변이 되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배움할 때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건 왜 그런가 고민할 만큼 쉬운 단계를 한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알던 것과 맞지 않은 것, 알던 것하고 새로 들어온 것, 알던 것, 새로 들어온 것,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니까 지적 능력이 우수한 편인데,
이게 일단 받아들이고, 이거 일단 강의 흐름은 끊지 않고, 순서로 받아들여서, 보면 애들 수업하려고 해서 이거 설명한 다음에 이거 설명하려고 했더니 홀딱 질문해. 다른 애는 이거 못 알아들었는데. 어? 그러니까, 다음 뒤에 전체.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니네한테, 정수한테 맨날 그러잖아. 중1, 2, 3 다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 하니까 질문 막 없어지잖아. 네. 그지? 니네한테, 야, 수원, 수투까지 다 돌아. 미적 끝까지 도른 다음에 다시 질문. 한두 번은 보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논리가 생기면 의심이 더 정교화돼. 의심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의심을 먼저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려운 거 하면 감히 이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은 내 입장 말고 뭐라고? 상대방 입장.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절묘한 기회인데, 내 입장에 서서 상대방만 하면 그 상대방 입장을 철저하게 못 배운다는 거지. 이 사기치고 돈 꿔달라고 여러 가지 설득하고 막 이런 거는 의심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순수한 학문이야. 지구인들이 규칙적으로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통 약속으로. 그럼 받아들여야지. 먼저 받아들이고 일단은 조금 해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거랑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럼 대박이다. 애들 질문할 때 그래. 수학 풀으라고 했더니 막 풀더니 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두 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비교해줘. 네 방식이 뭐가 장점? 이게 뭐가 장점?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네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장점. 이런 건 이런 게 장점. 똑같이 엊그저께 그 종서가 푸는데 중2 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풀어버렸어. 3학년 건데 중3 거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암산으로 답 나오는 킥킥 웃어. 자, 그렇게 풀어도 돼. 왜 저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피타고라스를 안 되는 숫자가 나와. 그거를 풀려면 중2 걸 알아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는 돼. 근데 안 되는 방식, 안 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게 학의 충실함이라고. 그 다음에 습으로 단련하면서 안 되는 방법, 되는 방법, 내 방법, 그 장점, 단점 이렇게 다 차서 보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배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거라 답변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사람이면이잖아? 근데 저렇게 안 받아들여.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방어부터 하잖아. 이게 자기 방어 본능이야. 야, 너는 저거 열심히 20번만 쓰면 다 외우겠는데? 그러다가, 그래요? 20번 쓰고. 그렇게 안 하거든? 전부 다 의심해. 어떻게 의심해? 내가 그랬지, 너한테. 볼펜 하루에 한 자리 쓸 수 있다고. 네. 근데 네가 의심했지? 네.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네. 지금 거의 이틀에 한 자루씩은 평균 쓰잖아. 네, 네. 그리고 네가 맘먹고, 이거 다른 거 안 하고 쓰기만 하면 한 자루 너끈히 쓰잖아, 당연히. 네. 그럼 네 상황에서 맞아. 그런데 쓰는 거랑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나중에 지나서 남는 게 다르잖아. 네. 심리적인 안정감도 다르고, 그치? 그래서 시키는 거거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방법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미션으로 이렇게 발동을 할 거야, 공부법을.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가서 그걸 하는 동안에도 많이 볼 거야. 그러면 시험 가서도 도움되고 그럴 테니까 우리 한번 재미있게 미션으로 한 30가지만 배우자 라는 생각으로 어무선에서 가르칠 테니까 해봅시다. 네. 알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이런 걸 들었을 때 질문 있나요? 했을 때 한두 가지를 한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이 고민하는 질문자 수준이에요. 뭔가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아니라 자, 이분은 되게 그러니까 우수한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애들은 다 수용만 하고 의문이 없어. 그렇게 의문이 없는 애만 가르치는 게 익숙해,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생기면 왜 그러냐고 막 그래. 조금 이따 하라고. 연막 주고. 근데 난 되게 좋아해. 그래서 답변을 좀 개인적으로. 혹시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